사수라고 표현하잖아요. 위 선배들이 이제 그렇죠, 예. 자기가 일을 좀 떨고 싶어서 네. 정말 이 일 너무 귀찮아서 이제 이거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교묘하게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교묘하게 어떻게 넘길까요? 보통 이제 네가 이제 이 일을 배워야 이 연차가 되면 이걸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그렇게 좋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조금 나쁜 분들은 이제 네. 그거를 팀장님을 설득을 해버려요. 예? 그 팀장님한테 가서 이제 예를 들면 주영이가 이제 네. 연차가 이 정도 됐으면 이런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일을 좀 나누면 나도 다른 일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전략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듣기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 같은데. 그렇죠. 명분 싸움이야. 예, 명분을 아, 그래요? 그렇게 만드니까 그럼 팀장님도 그럴싸하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일이 줄면 그분한테는 사실 일이 별로 안 남아요. 일이 별로 안 남고 흔히 말하는 나중에 이제 공만 다 가져가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최악이네요. 네. 지금 최악의 상사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됐나요? 네, 그럴 진짜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또 네. 어떤 경우는 동료나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대놓고 일을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료나 후배, 후배는 뭐 이해되지만 동료? 그러니까 후배. 후배가 일을 시키는 네? 기억나지? 또 실명 나오는 거예요? 아예 이것 좀 해주세요. 물론 이것 좀 해 이렇게는 못하는데 네.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서 이거 하셔야만 돼요. 이거 뭐 깨내게. 지금 뭐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 일이에요 하면서 아예 대놓고 일을 시키는 있어요. 경우도 굉장히 있어요. 많더라고요. 아까 명분 싸움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도대체 걔는 진짜 안 되겠더라니까. 걔 퇴사했잖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퇴사한 분. 네. 그럴 때도 근데 해주세요. 그 한 번은 해주는데요. 네. 다음번에는 아예 좀 부탁 자체를 못하게 사전에 네.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해줬지만은 원래는 이거는 여기 일이다. 네. 아마 급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상사들이 뭐 일을 시키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관리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치면 끝나고 한 잔? 네. 회식을 회식을 부탁을 하자고 받았을 하는 부탁을 받았을 때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예전에 저희 선배 중에 저는 그분이 회사 생활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면이었냐면 그분이 술을 되게 좋아하세요. 저희 팀장님도 물론 좋아하시긴 하는데 네네. 그분이 술을 드시고 싶으면 이제 팀장님한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애들이 요즘 힘든 것 같습니다. 술 한잔 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명분. 네. 그러면 팀장님이 그래? 그럼 술 한잔 해야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후배들 다 불러요. 그다음에 요즘 팀장님 많이 스트레스 받으신다. 네. 오늘 자 약속들 빼라. 그러면 거기서 노를 할 수가 없거든요. 잠깐 여기선 이 말하고 그러니까 저기 가는 중간에서 이렇게 끼면 근데 그런 분들이 잘 안 걸리다가 한번 걸리면 정말 화가 나요. 그런데 팀장님이 요즘 애들 많이 힘들다면 예를 들어서 뭐 김성훈 부장이 그러더라. 내가 힘들어서 오늘 술 한잔 사줘야 된다 그랬다고. 그러면 상황이 딱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중간에서 이렇게 다 장난질했구나. 그러면 열받는 거죠. 그 순간 제가 이미 거절은 못할 상황 다 만들어 놓고. 근데 요즘은 진짜로 회식하자라고 하면은 좀 안 가려고 하고 맞아요. 그런 경우 사실 많지 않아요? 한 번 하려면 네. 일주일, 2주일 전에 시간 주기로 우리.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2주일 그래요. 전에 미리 일정을 다 잡은 다음에 그날 뭐해, 그날 뭐해, 그다음에 그날 뭐해. 다 일정 맞을 때 회식을 하고요. 사실 저희 팀 막내가 노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노를 진짜 많이 하는데 진짜 많이 해요. 네, 그냥 대놓고 노를 해요. 그 네. 친구는. 근데 그분은 이제 이 회사 저 회사를 좀 많이 1년 이내로 퇴사하다가 저희 회사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 직장들에서 그 술에 너무 져가지고 그럴 수 자기는 그 있네요, 회식 그러면. 문화를 너무 싫다. 그래서 처음 왔을 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서 받아들여서 이 친구가 처음에 가면 술을 안 좋아하고 그런 줄 알고 술을 아무도 안 권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회식 자리를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 데려가긴 그러니까 같이만 가자 했는데 그래도 안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동기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 만들어서 술을 먹으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어이가 유닛 없어지는 활동을 거죠. 하신 거죠. 예. 어이가 좀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열받는 거예요. 너 왜 우리랑은 안 먹고 그렇네. 우리 회식 자리 안 가고 심지어 회식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한 2주 전에 잡잖아요. 보통 2, 3주 전에 잡는데 네. 그날 휴가를 써요. 휴가를 올려요. 정말 저희 다 쇼크 받았어요. 그때. 얼마나 회식이 이 싫었으면 정도로 회식이 싫은 네. 거냐. 팀장님도 그래도 1차는 가서 팀원들끼리 같이 우리가 회식을 네. 뭐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분기나 반기에 한 번 그렇죠. 하는데 네. 그 자리에 같이 가서 식사 한 번 하고 얘기하고 팀원들 하는 게 그렇게 싫냐. 네. 근데 그게 싫대요. 그리고 심지어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핑계도 저 자신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회식을 갈 수 없습니다. 이러면 정말 확 그냥 이럴 때가 있어요. 뭐 다이어트를 하신다든가 뭐 종교적인 신념이 있으시다든가 인맥 다이어트 하네, 인맥 다이어트. 인맥 다이어트. 인맥을 줄여가는 다이어트 어. 그렇게 표현하는 거. 네.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그래요? 저는, 네, 회식을 저희 회사 또 이미지상도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싫으면 싫다고 또 요즘 오히려 저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로 갈수록 또 예스맨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오히려 아래에 있을수록 거절을 더 잘하는 것 같다 요즘은. 그런 생각도 하고. 뭐 거절의 기술이 벌써 한 가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거절하는 방법. 컨셉질로?
뭐 컨셉질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싫다, 싫은 거 싫다. 확실히 면전에서 딱 못을 박는 거죠. 너희랑 술 먹기 싫다. 이러면 어떨까요? 그럴 거면 프리랜서라는 게 예. 조직 생활을 채용 실패지. 채용 실패요. 채용 실패지.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도 뭐 근무는 잘 하고 있는. 알게 뭐야. 잘은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호응을 못 받아요. 그렇지. 그분은 주변에서 호응을 못 받다 보니까 그게 본인한테 안 좋거든요. 그래서 1차라도 참석을 했으면 그렇게 조언을 많이 했던 이유도 네. 그게 결국은 거절을 하더라도 2차까지 안 데려가거든요. 그러면 네, 그냥 거절하더라도 거기서 거절하는 게 너한테 더 낫지 않겠니? 계속 시간이 지나도 그런다면 그거는 네. 사실은 좀 조직 부적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 부적응. 네. 그러면 만약에 그분 입장에서 네. 최대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회식도 좀 피할 수 있고 직장 생활도 잘 할 수 있고 그런 거절의 비법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뭐 거절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네. 비법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네. 드는 생각은 그 자리가 싫더라도 네. 사실 그거를 좀 정중하게 얘기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휴가까지 올리고 나 이건 싫어 하고 아예 그런 식으로 자꾸 어필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런 상처가 있어가지고 네. 1차까지는 가는데 술은 못 먹겠다. 네. 그냥 차라리 친한 선배한테만 얘기를 해도 그게 오히려 위 선배들이 얘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저 친구는 이런 상처가 있어가지고 회식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빼주는 게 오히려 배려다. 좀 이렇게 아예 좀 선배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배를 예, 이용해라. 좀 친한 선배를 만들어서 자기 편이 있어야 그 그렇죠. 상황에 대해서 그걸 이 친구가 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이걸 납득을 해야 사람인지라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첫 번째는 그 주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사람을 이용하되 결론적으로 그거잖아요. 솔직함. 네. 솔직하게 내가 정말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어떤 회식하는 데 굉장히 부담이 된다. 네. 그런 주변 친한 사람들 이용해서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좀 그거를 닥쳐서 하지 말고 미리 이미 2주 전에 회식이 잡혔다면은 잡힐 때 이미 그때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타이밍이 타이밍이 그래도 한 번은 좀 어떻게 넘어가겠죠. 사실 뭐 내가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뭐 상대방 그리고 이제 조직이 모두 공감할 수 있게 네. 일단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단순하게 뭐 회식이 싫다라는 것과 뭐 본인의 트라우마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도 너무 극단적이고 강하게 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저는 회식을 좋아해요. 그런데 정말로 회식을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근데 저는 좋아하지만 사람들은 제가 회식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를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회식 못 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저 사람은 뭔데 회식을 안 와? 분명히 이럴 겁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상세하게 말을 했습니다, 미리. 또 어떤 한 번은 정말 갑자기 그 당일날 어떤 좀 중요한 일이, 개인적인 일이 생긴 겁니다. 정말 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바로 못 가는데요, 바로 간 게 아니라 네. 아예 회식 장소까지 가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사정을 설명하니까 바로 빨리 가라고 다들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얼굴을 비추고 바로 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 일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맨날 진짜 새벽 1시까지 하고 또 주말에도 출근을 하고 네. 계속 주말에도 출근이 진짜 한 8시에 나와서 밤 11시에 가고 토요일 날도 그랬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2주 동안 그렇게 일을 했는데 입사한 지 4년차 됐을 경우였는데요. 그랬는데 저는 제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다 부탁하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네. 물론 저는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네네. 정의 컨셉을 저렇게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긍정적인 거, 좋은 거 하여튼 좋은 수식어는 다 난 가지고 좋은 사람이야. 가시는 거. 예. 다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이도저도 뭐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힘들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을 해놓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 놀았냐? 이런 얘기를 들어. 네, 근데 더 할 슬픈 정도로. 거는 뭐냐면은 일 그렇게 열심히 한 걸 다 알아요. 왜냐면 야근 그런 결제도 올리고 뭐 네네. 주말 특근 결제도 올리고 이랬으니까. 근데 더 슬펐던 거는 그렇게 부탁했던 사람들이 네. 다 저에게 이제 그 수많은 비난과 질타와 한 겁니다. 처음에는 부탁할 때는 이것 좀 꼭 해줘, 뭐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네네, 고마워 이랬는데 일이 안 되니까 이럴 건 왜 하겠다고 했냐고. 네, 차라리 그러니까요. 말을 하지 말자 하면서 진짜 팀장님부터 과장님까지 정말 많은 질타를 받아서
그때 정말 저 퇴사할 뻔했습니다, 진짜.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지? 그때 뭐 어떤 상황이 막 있었던 던진 거야 건가요? 그냥. 네, 제가 사실은 그 지금 상원 과장의 말씀처럼 네. 어떤 뭐 부장님과 어떤 페어로 해서 같이 일을 하고 그래요, 예. 예, 그 부장님이 리딩을 하시고 제가 거기 서포팅을 해드리고 예. 뭐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가 아니었어요. 다 어떤 이런 백데이터를 만들어줘. 뭐 그러니까 제 일은 아니었죠. 엄밀히 말하면 그 업무 설정상의 제 일은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은 제 일도 있었지만은 이거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뭔가 나는 일을 다 해내겠다. 네. 불합리한데? 그때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네. 네, 참 아직도 슬프네요. 그럴만하네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혹시 스타일이 좀 달라지셨나요? 네, 그때 이후로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는 왜냐면 제 업무 범위는 아니까 네네. 또 그 거절을 합니다. 어떤 하고, 식으로 고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좀 구체적으로 말해요. 제가 지금 이 구체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몇 시까지 해야 돼서 근데 저는 이거를 만약에 맡게 되면 이걸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죄송합니다. 이러면 또 되더라고요. 네. 또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제가 4년 차였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연차가 올라가면서 쌓이는 능력이 네.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거를 그렇죠. 어느 걸 더 효율적으로 하고 이런 능력이 쌓이는 것 같은데 아. 그 당시는 제가 그런 능력이 아예 제로였던 것 같아요. 아. 뭔가 이런 우선순위를 제가 좀 더 하다 보니까 거절을 하더라도 또 제가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또 룸이 생기더라고요. 부탁 들어주면서 이제 생색도 내는 거죠. 제가 이거는 똑같이 설명하죠. 원래는 제가 원래 이렇게 해서 안 시간- 되는데 하지만 뭐 특별히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또 이런 이미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네. 하면서 또 더 돈독한 관계를 가져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나도 부탁을 해야 될 때가 오거든. 맞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부탁 드려도 또 선뜻 또 해주시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부장님은 제가 듣다 보니까 이 기술, 그러니까 거절의 기술이 보통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네, 거. 구체적으로. 그게 일단 기술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사람 기분이 좀 상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오늘 좀 배우고 싶은 건데 그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거절하려면 바로 하는 게 좋다. 근데 저는 그 정말 거절할 때는 무조건 그 자리에서 저는 거절하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그 생각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네. 어쨌든 그 상대방은 부탁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사실은 거절하고 싶은데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하면은 나중에 제가 거절을 하게 되면은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은 부탁할 사람을 이제 안 찾겠죠. 그렇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이제 시간적인 이제 그 낭비가 된 거고 더 촉박해지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런 피해를 주기는 싫고요. 그래서 정말 거절할 때는 좀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싫어요 이러지는 않고요. 네. 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안 됩니다라고서 거절을 좀 저는 바로 하는 편입니다. 그 사람도 컨티전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넥스트 레벨로 빨리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즉각적으로 안 내려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절을 할 때는 그래서 어떤 거절을 하건 예스를 하건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범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인가 아닌가 네. 이거를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과 부탁을 받은 일과 나의 일의 어떤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직장 생활을 꾸준히 거듭하면서 네. 하나씩 배워 나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부탁도 막 들어주다가 네.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만큼이니까 네. 이거 정도는 부탁을 들어줘도 돼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고 그게 넘어서는 거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이제 빨리 정리를 할 최대한 수밖에 빨리. 없는 거죠. 예. 주영님도 뭐 동의하세요? 예, 오늘 저는 배우고 있어요. 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오늘 방청객이세요? 예, 오늘 방청객 모드여가지고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저도 보통 이렇게 단칼에 못 잘라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결국 기다렸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내가 해줘야 되는구나. 그럼 네네. 차라리 그걸 끊었어야 되는데 하면 후회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게 되게 바보 같은 짓이구나 이럴 때도 있고 예전에는 한 번은 이게 계속 예스 하다 보면 네네. 욱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최악의 상황이 오는 건데 저도 모르게 정색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진짜 서먹서먹해지거든요. 마케팅 업무를 4년째 하고 있는 여자 직장인입니다. 저희는 팀원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업무가 많은데요. 저와 제 동기가 팀에서 막내라 굳은 일을 맡아 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굳은 일을 저만 한다는 겁니다. 회의 자료를 만들어야 하면 어느새 팀장님에게 일을 얻어와 나는 이걸 해야 돼서 그건 네가 해야겠다. 팀장님이 회의 중에 먹을 것 좀 사 먹을까? 이러면
막내인 제가 당연히 일어서서 사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동기는 아까 그 업체에다가 전화를 했어야 됐는데. 저 지금 잠깐 전화 좀 하고 올게요. 이러고 나가버립니다. 이런 일이 지속되다 보니 회의 자료 만들기, 복사하기, 먹을 거 사오기, 회의 뒤 테이블 청소하기 등의 업무가 당연히 제 것이 되었고 팀원들도 이제 이것이 제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한두 번이면 저도 넘어갈 수 있지만 매번 이러니 화가 납니다. 동기에게 이건 같이 하는 업무라는 걸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야, 이거는 개연성 진짜 높다. 야, 개연성이 높다고. 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꽤 많아요. 많아요. 진짜. 진짜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비일비재한 느낌이에요. 특히 동기가 한 팀에 같이 있어버리면 네. 그게 항상 누군가는 고생하고 네. 누군가는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상대적으로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은 진짜로 누군가는 이렇게 편하려고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건가요? 동기 중에 누군가가 좀 처음에는 솔선수범해서 나가서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네. 보통은. 그러면 누군가도 시킬 때 이제 그 친구한테 더 편하니까 자꾸 시키는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는구나. 그분 이미지가 그렇게 그냥 낙인 찍혀 가는 거죠. 얘는 네. 그걸 잘해. 그게 돼버리니까 그럼 그 사람 혼자서 그냥 계속 힘든 거거든요. 이 사연 자체는 너무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요. 그럼 이해가 많이 되시니까 또 공감도 많이 되시고 하실 말씀도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는 보통 동기면 솔직히 그냥 얘기할 것 같거든요. 야, 너 왜 그렇게 너무 티내지 말라고. 좀 이게- 같이 좀 하자고. 그 대화에 오고 감이 다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게 문제예요, 사실. 그럼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뭐냐면은 야, 이거는 이런 거니까 너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라는 뉘앙스로 얘기하겠죠. 네, 그렇죠. 받아들이는 사람, 야, 생각해봐. 나 그때 이것 때문에 이거 일을 했었고 그때는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을 했었고 네. 저 때는 저것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 뿐이야. 그때 팀장이 나한테 이런 일 시켰잖아. 내가 일 안 했냐? 그러네요. 나는 더 고생했어. 맞아요. 그러네요. 나도 차라리 이거 뭐 음식 치우고 이랬으면 좋겠어. 야, 그게 편해. 이러겠죠. 그렇게 나오는 대화의 오고감이 벌어지는 걸 딱 생각이 들어서 와, 이건 답 안 나온다. 또 답이 안 나와요? 답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심리 상담 전문가도 아니고 이거는 다분히 폭력적인 발상을 할 수밖에 없어, 나는 진짜. 아니, 왜 그러세요, 자꾸? 오늘 하루 종일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 계신데. 조만간 구속되실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네. 살면 네, 근데 야, 이런 정도면 진짜 이거는 멱살 잡고 싸워도 시원찮을 판이야. 근데 실생활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요. 그럴 수 없으니까. 가장 할 수 있는 액션은 하면 나는 좋을까? 그런 것 같아요. 야, 나는 허드렛일 말 하냐? 이건 아닌 것 같다. 너도 해. 거기까지 해. 그 이상 뭐 이 발전은 없는 사람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네. 뭐 반성을 하건 뭘 하건 그 다음 나오는 액션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이거는 예측이 안 돼요. 근데 나는 그렇죠, 예. 최소한 내 마음이라도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다. 뭐 느끼거나 말거나 네 마음대로 해라. 이 정도밖에는 나는 생각을 못할 약간 거야. 손이 부르르 떨리는 것 같은데. 분노의 차잖아. 그러니까요. 이거는 쓰레기야. 아니, 영어로 하세요.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 입장이죠. 좀 더 유하게 나가되 뭔가 좀 더 스마트하게 좀 지혜롭게 처리했으면 어떻게 할수 좋겠는데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의 뒤 테이블 청소하기 뭐 이런 게 이제 되면은 네. 아예 그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사람들 다 모인 데서 이미 다 나간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다 있는 데서 동기니까 뭐 누구 씨 같이 하자? 저랑 이것 좀 같이 해주시죠. 그 급한 거인데 제가 나중에 이것도 같이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자연스럽게 권유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이 있는데 그 권유를 받고서 나 이거 있는데 떠나기는 사실은 쉽진 않거든요. 보니까 뭐 테이블 청소하고 뭐 먹을 거 사오고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은 뭐 그런 게 좀 쌓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그 친구도 계속 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 진짜 동상이몽. 억지로? 동상이몽 장난 아니다. 김성우 부장님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네. 나는 똑같은 상황을 두고서 어떤 상상을 하고 있었냐면은 네. 아이씨 너도 좀 해! 이런 거 있잖아. 예. 어. 선배들이 다 있는데 아이씨 너도 좀 해! 바빠. 그렇게 후배들끼리 막내들끼리 싸워도 돼요? 그게 활발하게 중내 살리네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선배들 다 있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승질을 내면서 욕에 가까운 말을 해.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너도 좀 빨리 이거 빨리 필요하단 말이야. 네. 이런 식으로 유도해가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네요, 저는. 저는 좋은 쪽으로 좀 같이 좀 도와줘서 빨리 끝내고 그럼 나도 같이 도와줄게. 나쁜 이렇게. 전 좋은 사람. 아니 근데 어차피 두 분의 그 기본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게 하라. 단 표현의 방법 예, 그러니까요.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해요. 보는 앞에서 이렇게 눈치를 주면
알아들을 것이다. 네, 그치, 그치. 그럴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네요. 네. 저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고요. 동기다 보니까 저는 동기라면은 좀 편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데리고 나가서 얘기해야죠. 데리고 나가서요? 예. 사실 선배들 앞에서 뭐 얘기하는 건 좀 그런 거고 네. 뭐 구속당했다는 게 아니고요. 예. 데리고 나가서 옥상으로 따라와 뭐 이런 거 아니죠? 이거 좀 너무한 것 같다. 예. 너무한 것 같다. 이거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다못해 너 내가 뭐 이런 거 하면 너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동기인데. 갑자기 막 벽 짚고 막 이러는 거 아니죠? 심쿵. 아 진짜 얘기를 좀 할 것 같고요. 뭐 욕을 하더라도 화가 나면 이건 좀 동기니까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동기인데 이 정도는 뭐.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 가면은 그러면은 액션 해야죠. 어쩔 수 네? 없죠. 어떤 액션? 액션. 액션이 가야죠. 액션이랑 쓰고 바이올런스라고 있거든요. 아니 뭐 액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군요. 예. 난 계속 그 생각이 들어. 여기서 좀 나와서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그런 시나리오잖아요. 나는 내가 너 옥상으로 떠나나봐. 이거부터 생각이 드니까 난 옥상으로 따라오라고요? 옥상으로 떠나나봐. 아니 그러면은 그냥 딱 한마디로 그럼 정리를 해주세요. 제가 상황을 드릴게요. 자, 회를 끝나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나 거래처에 연락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쓱 나가려고 해요. 나 지금 급해 죽겠어. 너도 태워. 너도 뛰어. 빨리. 안 하냐?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저한테? 주영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전화 받으러 나가야겠다. 명수가 좀만 이따 받고 같이 이거 좀 하고 받아. 나 지금 거래처에 연락해야 돼. 안 죽어. 너 없다고 안 빠져. 어? 같이 해. 갑자기 안 죽어는 무슨 소리야? 너 없다고 회사 잘 데려가. 빨리 와. 그래? 어. 나 바쁜데. 너무 바쁜 거 아니야. 빨리 해. 나 거래처에 연락해야 되는데 이거 좀 연락 좀 하고 와야겠다. 명서가 급하겠다. 근데 이거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빨리 좀 같이 끝내고 좀 가자. 나도 급한 거인데 지금 이거 먼저 하고 있거든. 그래? 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나 이거 진짜 급한데. 둘이 같이 하면 금방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나중에 너 그거 있을 때 너 그거 있잖아. 같이 내가 도와줄게. 한 번만 좀 같이 해보자. 그거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데. 잠깐 좀 따라 나와 볼래? 근데 진짜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아니, 근데 받는데? 제가 다 들어봤는데 근데 이게 진짜 제 반응이었어요. 왜냐면 이상원 과장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일단 기분이 상했어요. 상하지. 네. 상하라고 한 말인데. 그러니까 너무 상해서 더 이렇게 나가고 싶을 것 같고 그다음에 부장님께서 하셨을 때는 왠지 더 이렇게 놀리고 싶은 거야? 예. 더 너무 살갑게만 하니까 뭔가 계속 이렇게 하고 싶었고 뭔가 약간 민하게 그냥. 뭔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어떻게든. 설득을 해가지고. 근데 주영님이 하셨을 때는 뭔가 표정에서 약간 알 수 없는 죽여버리겠다. 네, 뭔가 살기가 느껴지면서 표정에. 말투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표정에서 뭔가 그게 느껴져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상원 과장님보다 더 무섭네요. 네, 그쵸. 결국은 나는 이게 포인트 정확해. 기분이 상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맑게 들어요. 보여요. 네. 이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려야 되는데 알게 뭐해요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나는 그래요. 네. 내가 상처받은 만큼 너도 받아봐야. 그게 어떤 방법이든지라도. 알겠습니다. 이분 사연 주신 분 그 캐릭터에 맞게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들수 열받네요. 네, 열 시키시고요. 자,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주영님의 스타일이 뭔가 좀 괜찮았을 것 같다. 그럼 마지막 사연, 주영님께서 읽어주시죠. 네. 저는 회사에서 노우맨으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부탁이란 부탁은 다 거절하는 통에 저에게 필요한 업무 외에는 아무도 부탁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회사에 유일하게 저에게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의 사수인데요. 제가 처음 회사 생활을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고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고마운 마음에 그분 부탁은 재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들어줍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탁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상사들이 뒤에서 제 욕을 한다는 겁니다. 쟤는 위아래가 없다. 후배 눈에도 들어야 하나. 후배가 상전이다. 사수가 승진이라도 시켜주는 줄 아냐며 제 사수까지 욕합니다. 제가 걱정된 동기는 모두에게 거절하거나 그게 아니면 다른 분들 부탁도 어느 정도 들어주라는데 그렇게 되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거나 하고픈 일을 멈춰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렵네요. 되게 특이한 분인데요. 네. 근데 애초에 이분이 노우맨으로 계속 살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노우맨으로 살고 싶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 부장님인가요? 그분의 부탁도 이제 사수의 부탁도 어떻게 하면 거절할 수 있을까? 조직 생활을 하려는 이상 노우맨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인식 자체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은 무슨 뭐 극단적으로 노맨으로 살겠다 이것까지는 아니겠죠. 네. 하지만은 누군가의 그런 그 서로 상호작용을 안 하고서는 조직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사수랑만 평생 같이 살 것도 아니고 예, 조직이 이동돼서 뭔가 조직이 변경되고 회사가 변경돼서 사수가 바뀌거나 할 거면 어쩔 건데요. 그쵸. 바뀐 사수는 다시는 이 사람들 일을 못 시키겠죠. 두 분은 그때는 그랬었거든. 사할타자라고. 어떤 사할타자. 그 네. 이승엽이라고 막 그러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무조건 다 쳐내는 거야. 빵! 빵! 사할타자라고. 이 사람은 뭐 4번 타자에 사할타자야. 오, 다 그런 말도 쳐내는 거야. 있구나. 네. 그런 말이 나도 그 시쳇말일 수도 있고 속설일 수도 있고 들은 적이 있어요.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 꼴이 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거절을 잘하는 의미가 쳐내는 그 기술을 얘기하는 네, 게 네,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 나의 그 업무의 영역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고 어느 부분까지 내가 권한이 있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될지를 명확하게 자기 네, 알고 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일을 못하기는 어렵거든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네. 그런 그러면은- 의미에서 예. 일을 잘한다, 성립은 될 수 있지만 네. 사할타자라고 해서 일을 잘한다고 하는 거는 또 그렇네요. 아니란 얘기죠. 사실 거절을 잘하는 사람은 저는 일 잘한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거를 받아서 부탁한 사람이 생각 못했던 걸 하나 더 주더라고요. 네, 요런 것까지 생각을 했어? 하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더라 하는 사람이 사실 더 일을 잘하거나 아니면 저번에 부탁하신 걸 하면 큰일 난다. 차라리 그거에 대해서 일을 잘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것 같지 쳐내는 사람들은 자기도 못 배우거든요. 적으로.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팀 생활이고 조직 생활인데 그럼 그 사람은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죠. 그럼 일을 잘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근데 4할타자 중에서 일 정말 잘한다 하시는 분 본 적 없으세요 혹시? 그런 사람은 적어도 직장생활 12년간에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물론 초반에는 저 사람이 일을 잘한다라는 것처럼 그런 보여지는 게 거죠. 있을 수 네. 있지만 네. 세월이 지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드러나요. 네, 혼자 남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그냥 결론은 이건 것 같아요. 부탁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조금 더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부탁을 받으신 분들은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들어줄 건 들어주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거는 빨리 이렇게 얘기를 해주자, 뭐 이렇게 결국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뭐 직장 생활도 그렇고 개인적인 이런 관계도 그렇고 다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화 좀 푸시고요. 표정 푸시고요.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